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병인일이 되겠고 일지는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한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때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 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고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병화는 신왕하면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7살 임수를 보더라도 그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월입니다.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 주간의 병화는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너무 약하고 7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월의 병화도 그랬고 자월의 병화도 일단 병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 자월의 병화는 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꺼트릴 것이고,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불빛은 어떻게 되죠? 쉽게 가릴 수가 있죠. 획이 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에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 자월은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인목 같은 것이 좀 지지에 뿌리를 잇거나, 또는 병화 스스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자월이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는 간목의 장성체이지만 자월은 간목이 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모두 통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고, 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인사우동에 뿌리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행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존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운에서라도 또 금수운을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운을 만나거나 비견 겁재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간 약한 경우에 식상인 토를 많이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주고 지지로서 인사오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임수로서 수고양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은 나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대통령과 같고요. 옛날에 지금 임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일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임금이 태어났는데 전쟁하는 시기에 태어났다. 임금이 태어났는데 태평성대에 태어났다. 이런 것도 똑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봐야 됩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생극재화 또는 서로 간의 견제적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사주 명식 자체도 8글자 내에서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2%가 부족하다.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2%가 부족해. 오게 티가 나는 것 같아. 막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 2%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10%도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약간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것을 용신이라고 보는데, 이 용신은 그래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것이다.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간이 난데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신세계가 굉장히 맑고 강하다라고 하면 괜찮죠. 근데 정신력도 박약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구력이라든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중에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잘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을 좋은 사주,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왕세가 깨지거나 한열이 깨져서 편중되고 편고한 사주는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재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인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머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하고요. 월지는 자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고, 자, 그러면 자수는 원래 양인데 왜 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저것은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왜냐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다른 거는 지장간이 대체적으로 3개가 있는데 자수하고 묘목하고 유금은 지장간이 2개만 있습니다. 이거를 초기 또는 역이라고도 하고요.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월에서 남아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것의 자수의 본기 또는 정기, 바른 기운이라고 볼 수 있죠.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체 자수는 양이지만 쓰는 것을 음으로 쓰는 것은 그 본성이 뭐다? 음의 기운인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양이지만 음으로 쓰고 해수는 음이지만 양으로 쓴다. 체양용음 또는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월지에 있는 수는 화를 극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병화 입장에서 월지의 수는 나를 극하는 것이다. 극하자라고 하고요. 극하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선생님, 나를 극하는데 나를 보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법 같은 것은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해코지하려고 할 때 법이 있으면 너 그러지 말아라고 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죠. 근데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너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내가 감방에 가지 않도록 법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지만 나를 못 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케어해 주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보시죠. 윤리라고도 볼 수 있죠. 윤리의식, 도덕의식, 서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타심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 사회가 되는데 자기 욕심만 채린다 이렇게 되면 좀 비정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나를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것.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직업도 해당이 되고 바른 직업이 튼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굳이 뭐 사기를 안 쳐도 되고 도둑질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지나치거나 나쁘게 작용하면 질병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도적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 해서 2가지로 구분해 보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보세요.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고요. 정관은 금방 말했던 바른 관청, 바를 정자를 쓰죠. 법, 윤리, 도덕, 바른 나의 남편, 직업 같은 것이라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선생님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 칠살은 나쁜 것이네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구분을 이렇게 해놨다 뿐이지 정관이 좋으냐 편관이 나쁘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주 안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일간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할 수 있지만 편관 칠사를 좋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함을 좋아하지만은 오늘의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칠사로서 보강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화가 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말씀 자월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월은 수왕절이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월의 수가 강하다는 건 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반면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게 되면 신약사주가 되죠. 왜냐? 해월의 화는 절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의 화는 절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관성이 왕한 사주가 된다. 신약, 관왕. 제왕월이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약감은 관성을 감당할 수 못한다라고 하면 마치 정관이라도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를 이끌어가는 아주 큰 그릇의 직업이 있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맡겨놨다. 특히나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대통령을 시킨다, 국방장관을 시킨다. 아무리 좋은 명예직이지만은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도 왕한 관성이라도 아주 큰 그릇의 관성이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병화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하지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 인성 이라든가 비겁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월은 관이 왕하니 먼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병화를 생기게 되면은 간목은 수의 기운을 설해서 수생목하고 해서 다시 간목이 병화를 생기게 된다. 그럼 이거는 신약 관학이 아니라 관인상생의 틀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제 지지로 인사 5등이 있어서 병화 스스로가 지지로 인목 4화 5화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매우 좋은 사주의 틀을 갖는 것이다. 일단 자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인성은 필요한다. 을목보다는 간목을 얻는 것을 좀 더 좋아하고요. 일간이 인성 또는 비견겁제의 도움을 얻어서 일간 병화가 생왕해지는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할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오늘 진을 한번 연지를 한번 보면은 진토를 얻었습니다. 병화는 진을 보게 되면 육친으로는 물론 신이 되겠고요. 일간 병화가 자월에 약한데 토를 보게 되면 회광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한 병화의 기운을 진토가 설기하기 때문에 설기 과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틀이 되죠. 자진합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 관성이 다시 왕해지고 일간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비의 조력을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일지에서 인목을 얻었습니다. 이 인목은 좋은 점은 인중 간목이 나를 생해주기도 하지만 화 입장에서 인목은 포테법으로 장생져야 되게 되죠. 일간수로가 인해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월간에 있는 병화는 태양은 하늘에 두 개 있어서는 안 된다. 병화 두 개가 있으니까 나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비견은 용도가 있느냐 용도가 없느냐를 보는 것이죠. 자월의 축은가 당연히 이건 조후하는 용도로서 용도가 있다. 이것은 태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좋다. 병병병존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간에 간목이 또 이렇게 이 간목은 진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월의 병화를 하더라도 목의 뿌리를 든 병화 간목에 투출해서 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조우도하기 때문에 틀 자체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또 얻었기 때문에 한기가 더욱더 가중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비견인 병화가 있고 간목이 또 이렇게 생겨주고 있기 때문에 자수 하나 조금 더 늘은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뿌리가 좀 약하더라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병화를 회강하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쓰임이 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이렇게 회강하는 것은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술시가 되면 더욱더 안 좋은 것은 무자의 무토는 뿌리가 약했지만은 무술의 무토는 술에 또 뿌리를 더 얻고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를 조금 더 심각하게 회기무광이라고 하고요. 또는 회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보기가 좀 어렵고 기축시는 무토까지는 아니다. 무토처럼 심각하게 회강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다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역시나 사주가 조금 탁기를 띠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인시가 되게 되면은 인목 하나뿐만 아니라 인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병화도 있고요.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두 개를 두고 있고, 목이 이 간목이 전문 용어로 좀 빵빵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요거는 틀은 괜찮습니다. 경금 요것도 이제 오히려 수를 생해 주는 것도 요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좀 권장드리기가 좀 어려운 생시 같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사주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임진시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지만, 인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임진시를 선택해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라면 바로 또 13살부터 이렇게 또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수가 세력을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여명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임진시를 얻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녀공이 임진시는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개사시라든가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뭐 임수는 아닌데 자월에 자진합에 정관이 투출되어 있다. 요거는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세력을 크게 얻었죠. 인목도 있고. 그래서 개사시라든가 갑오시 요 두 생시는 남자한테는, 아들한테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생시는 아니지만은 여명한테는 괜찮은 생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명 같은 경우 오늘은 뭐 임진개사, 갑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병신신은 어떤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인목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제 아무리 병화가 천간에 3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왕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거기다 대고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은 이 인목이 그야말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병화 건목이 인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일간도 튼튼하고 인성도 세력을 얻은 그런 사주로 볼 수 있었는데,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수있어요. 선생님, 이게 신자진 수국 때문에 인신충이 구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신충이 되지 신자진 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